코로나가 70대 이상, 70대, 80대 시니어의 기대 수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글로벌 코로나 현황을 보고요. 나이별대로 특히 70대, 80대 사망자의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은퇴 후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신문을 보면 코로나로 화장장이 부족하다, 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한다, 여기저기서 확진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 코로나 사망자가 일 평균 약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치명률은 0.1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 즉 코로나의 데이터가 아주 반영되기 전인 그때 일일 평균 사망자의 수를 보니까 약 809명 정도가 통상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확진자 비중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그 수에 있어서 최근 급속히 늘어서 전체의 2.8% 정도가 되지만 치명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0.12%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지금 현황으로 보면요. 65세 인구가 약 900만 명, 그러니까 5,200만 명 기준으로 2020년 2월 데이터니까요.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전체 노인 인구가 17%를 차지하지만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의 수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수를 보니까 그 고연령자일수록 확진자 비중은 낮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구 비중에 따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초기의 방역과 또 백신, 부스터샷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냐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낮아지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점점 그 사망 연세가 늦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 70대 이상에서 사망자 비중으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전체의 82%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숫자가 큰 숫자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즉, 초기에 우리가 그렇게 백신을 맞고 했던 것들이 기저질환자 또는 고연령군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것을 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 의료 체계의 안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K 방역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전히 코로나가 처음에 그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 특히 이제 80대 이상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이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 비중에서 사망자가 어땠는지를 보면요. 19년 기준으로 70대 이상 사망자 비중은 69%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에서 사망자가 전체의 한 82%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전체 인구 70대 이상의 사망자 비중이 69%라는 것과의 차이가 약 13% 정도의 그 원인이 현재 계속 진행형이지만 이 코로나에 의한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0대 치명률은 0.7%고요. 80대 치명률은 2.6%인데 지금 계속 그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 수치는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망의 순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폐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그 징병은 아무래도 폐렴 같은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80세 이상에서 보면은 폐렴이 3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돌아가시는 것 중에 원인 중에 세 번째 원인이 폐렴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그 사망 원인으로 봤을 때
먼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염 및 전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질환군을 총칭하는, 이 중 이제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백혈구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전신에 따른 염증 반응이 생기는 상태,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호흡계통의 질환에서 폐렴은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세기관지 이하 부위에 폐조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임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곡선 기울기입니다. 폐혈증이 2015년부터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우리들이 우려하는 알츠하이머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의료 기관에서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된 한상원 교수님의 그 유튜브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자주 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려라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의 K방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아마 자가격리 이것저것 뭐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기간이 한 달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우리 자녀들이 있었을 때부터 중간중간에 또 자녀들이 돌아오면서 생기는 일들, 또 의심 증세로 다시 PCR을 받았으나 아닌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좀 너무 많고, 뭐 끝으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것에 부스터샷 이후에도 걸려서 지금 또 다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보니까요. 아,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하지라는 질문이 들었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 처음에 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최근에 부고를 당하시는 일을 너무 자주 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리고 이런 슬픔과 상실이 커지고 뉴스 기사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결국 처음에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기저질환자 또는 고연령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뭐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시고요. 또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치명률을 지금의 수치보다 더 낮추거나 아니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 대응해야 할 때 가장 핵심에 둬야 할 것은 사회적인 배려, 특히 신체적인 약자가 될 수 있는 고연령 시니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합적인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연구를 하고, 또 이번 사례를 발생 후 중심으로 다시 더 나은 개선을 만들어갈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니어들 또는 개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 면역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코로나로 특히 외로움, 고립이 커지는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영혼의 측면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것, 앞에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얘기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분들의 경우에 건강 수명이 길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 점차 저도 이제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의 조명진 대표를 통한 강좌나 다른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점차 신비하고, 이 신비스러운 것들이, 이런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 것이 건강이지 않은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뛰어넘는, 그 속에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배려하고 그런 것들도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쁨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이번 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다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분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 코로나가 고연령층에 줄 수 있는 위협감, 그리고 또 그 시니어들이 막상 느꼈을 그 두려움, 이러한 배려, 그리고 앞으로 개인의 건강 면역에 대한 관심, 이것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